11월 본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플러싱에서는 뉴욕시 최초 한인 시의원 탄생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5개월 만에 3%까지 급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되는데도 여전히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미 전역에서 6,600만 명에 달합니다. 미접종자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원유값 상승 현상에 옵션 시장에서는 유가가 올 12월 100달러, 내년 12월에는 200달러까지 급등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의 통근 열차에서는 한 여성이 다른 승객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 본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플러싱에서는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을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3선거구 민주당 린다리 후보는 필승을 다짐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 엘리폰드 파크에서 뉴욕 시의원 23선거구 민주당 린다이 후보의 승리를 염원하는 킥오프 행사가 열렸습니다. 린다이 후보의 캠페인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톰 스호지, 그레이스 맹 등 지역 정치인들까지 총출동해 자리를 함께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It's such an honor to be here with all of you as we join hands together to support Linda Lee to be our next council member. I've known Linda for a long time and have been able to see her incredible work on and off the camera for our Queens community members. 차기 뉴욕시장이 유력한 에릭 아담스 후보도 자리를 같이 하고 린다이와 함께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This is the moment of possibilities. I am so excited for New York and Linda, what you're going to bring with your colleagues. On January 1st, the intramurals are over. We leave all of those other jerseys behind, and we put on a jersey that says Team New York, and we win one for the children and families of this city, and we assure that finally government lives up to the covenant. Congratulations, Linda. Let's win Team New York. 본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하지만 오는 토요일 23일부터 조기 투표가 시작돼 사실상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 채 안 됩니다. 린다이 후보는 남은 기간 가가 호호 방문은 물론 전화 걸기와 문자 보내기 등 자신을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네, 오늘 우리 그냥 캠페인 킥오프 이벤트 지금 할 거예요. 왜냐면 November 2nd is the elections for the general, so we're just doing get out the vote to make sure that everyone comes out to vote in the general election. I will be the first woman, person of color, one of the first Korean Americans elected to city council. So we're really just urging people to go out and vote. 린다리 후보는 한인 시의원 탄생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조기 투표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투표소 확인은 뉴욕시 조기 투표소 안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5개월 만에 3%까지 급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2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CNN 뉴욕포스트는 지난 16일 아시시자 브라운대 공중보건학 학과장을 인용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 학과장은 얀센 1차 접종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접종 기준 2달 뒤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얀센 접종 참전 용사 62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88%에서 8월에는 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모더나는 92%에서 64%로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얀센 백신을 접종한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 후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500만 명 이상이 얀센을 접종했고 이들 중 90% 이상은 지난 2달 사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FDA 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50 마이크로그램 분량의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FDA는 앞서 화이자 부스터샷을 긴급 사용 승인한 데 이어 모더나와 얀센 백신과 관련해 자문위 권고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일부는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접종 자격이 되는데도 여전히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미 전역 6,600만 명에 달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미접종자로 인한 재유행을 우려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코로나19 입원 사망률이 감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백신을 접종받을 자격이 있는 약 6,600만 명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염자 수치가 계속 내려가느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접종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과거에 겪었던 다른 유행에서 봤던 것처럼 재유행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 할로윈을 앞두고 당신이 접종을 받은 그룹이라면 휴가철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가오는 할로윈과 추수감사절을 거론하며 만일 당신이 백신을 접종받은 가족에 속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연휴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우선 접종을 강하게 권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대로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가 있으며 여러분의 감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약회사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대응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기에 앞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국가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개발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비영리단체인 국제감염병연구재단의 레이첼 코언 북미 담당 이사는 몰누피라비르가 정말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백신에서 봤던 것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10개 국가들이 몰누피라비르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고 그중 8개국이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초기 백신 조달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서둘러 구매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아직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확보 경쟁부터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몰누피라비르의 비싼 가격은 저개발 빈곤 국가들에게는 구매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머크사와 몰누피라비르 170만 세트를 세트당 $700에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다만 머크사는 몰누피라비르의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나라별로 달리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국가들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파는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지적 재사용권을 포기할 것을 머크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언 이사는 건강을 위한 수단과 기술은 그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공공재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는 적지 않은 시정부가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 노동조합이 의무화에 반대하면서 소송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후 많은 경찰관과 노조가 반발하며 사직하거나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첨예한 갈등의 현장은 시카고입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8월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10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15일까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급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접종 여부를 반드시 보고하고 미접종자는 주 2회 검사를 받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양대 경찰 노조의 하나인 경찰공제조합 시카고 지부는 경찰관들에게 라이트풋 시장의 지시를 무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경찰 공제조합 시카고 지부의 존 카탄자라 위원장이 불법 태업 또는 파업을 부추겼고 시카고 경찰은 파업이 금지돼 있다며 이 단체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보고 의무화 전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프 시장과 데이빗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역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도 경찰 노조위원장이 경찰관들에게 시 당국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유값 상승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유가가 올 12월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가 내년 12월에는 200달러까지 급등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원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현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의 원유 기준치가 빠르면 올 12월에 배럴당 82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로 알려진 미 원유값은 이달 들어 10%, 올해 들어 70% 상승했습니다. 100달러 선을 돌파한다면 2014년 원유값 폭락 이후 7년 만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 12월까지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지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차질과 지역별 부족 현상 등은 에너지 원가를 계속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3분기 기업 수익이 악화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 분석가들은 이달 말까지 브렌트유가 배럴당 84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이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더 추워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회의 통근 열차에서는 한 여성이 다른 승객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승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회의 통근 열차에서 지난 13일 밤 한 여성이 다른 승객들 앞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퍼다비 경찰서의 티머시 베르나트 경감은 이날 밤 10시께 경찰들이 펜실베니아 남동부 교통국 직원으로부터 열차 내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다음 정거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열차에 올라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성폭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신고한 교통국 직원은 열차가 지나는 인근에서 열차 내부 상황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폭행 상황은 열차 내에 설치되어 있던 감시 카메라에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르나트 경감은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을 목격했고 누군가는 개입했어야만 했다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해주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피스턴 은고이라는 35살의 범인은 성폭행 및 외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좀 더 빨리 신고하기만 했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9.11 전쟁 후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됐다가 정신적인 후유증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참전 용사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투 중 사망한 전사자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소는 9.11 전쟁 이후 미 군인 및 참전 용사의 높은 자살률이라는 논문에서 테러와의 전쟁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참전 용사를 317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전사자 7,057명의 4.2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논문은 정부 데이터와 2차 문헌 및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 연구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18세에서 34세 미군의 자살률이 2005년 이후 76% 증가한 일반인 자살률의 2.5배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소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군대 문화와 훈련, 지속적인 총기 사용, 완전한 민간인의 삶으로 복귀하는 데 겪는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사제 폭발물 노출 급증과 이로 인해 수반되는 외상성 뇌손상, 또 다중적인 정신적 외상과 만성 통증, 지속적인 신체적 부상 조합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 연구에 따르면 외상성 뇌손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력은 자살률을 각 1.5배와 2.8배 높였고 두 가지 병력을 함께 앓는 경우 3.3배 높였습니다. 밀리터리 타임즈는 극단적 선택을 추적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종종 원인을 다른 이유 때문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는 이들에게 단순히 사의를 표하는 것 외에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는 랜섬웨어 관련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보다 무려 42%가 늘면서 6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데이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재무부가 1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랜섬웨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액은 5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간 피해액보다 무려 42% 더 많은 금액입니다. 다만 재무부는 전체적으로 랜섬웨어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육류 가공업체 JBS-SA,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이메일 서버가 해킹을 당해 3만 개의 기관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지난 13일에서 14일 이틀간 비공식 그룹인 반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국 등 30여 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유색인종 최초로 합참 의장을 거쳐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오늘 향년 84세로 사망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파월 전 장관의 사인은 코로나19에 따른 합병증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면서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고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2번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카타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어제 아프간 카불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카타르 도하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소재 미국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을 포함해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 외국인과 아프간 현지인 등 353명이 대피했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중 미국인이 몇 명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이번 대피는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을 완료한 지난 8월 31일 이후 9번째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를 포함하는 뉴욕 일원 아시안 주민들 중 빈곤층은 2010년 25만 2천 명에서 2019년 29만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시안 빈곤층은 뉴욕 전역 빈곤계층의 약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10년 9.2%에서 1.2%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향후에도 뉴욕 일원 아시안 가운데 빈곤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5일 LA에 있는 하얏트 리젠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경력 개발과 삶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는 기술 전공 박사후 과정 혹은 졸업을 앞둔 박사과정자, 조교수, 초급 경력의 연구원 등 한인 과학기술자들이 참가합니다. 워크숍 참가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